누구인가? 누가 L자 부형물을 넣었어? 신이 옵니다, 폐야. 안녕하세요. DR성형외과 닥터논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자가늑연골로 코제 수술을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늑연골 수술 건수도 타 병원 대비 아주 많은 편이고, 일반적인 코제 수술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상태의 코를 많이 봐왔죠.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술 방법인 보형물의 귀형골, 아니면 비중격 지지구조의 보형물 귀형골, 뭐 이런 식으로 수술하신 분들 아주 많죠. 하지만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슈가 좀 덜 되어 있는 인공조직의 대표격인 기증늑연골 같은 재료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간혹은 코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가늑연골을 갓 배우신 원장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가늑연골을 썼음에도 지지구조를 적절히 만들지 못해서 수술 때 당황스러운 구조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죠. 최근에 저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자가늑연골 수술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가늑연골 수술이 생각보다 쉬운 수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가늑연골 채취법조차도 배우지 못한 원장님도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배워서 숙련 단계까지 접어들려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될 거예요. 제가 괜히 더 걱정이 되네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 코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변형이 발생하고 2차 수술을 받으시러 병원에 와서야 이전 수술에서 내 코에 무슨 재료를 썼는지 알게 되시더라고요. 심지어 CT상에서 구분이 가지 않는 이식물이나 인공조직들에 대해서는 실제 수술에 들어가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닥터논코익이 여러분의 코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중 과거부터 가장 많은 변형과 부작용을 일으켰던 재료죠. 바로 L자 부형물이 그 첫 번째입니다. 요즘 코제 수술에서도 종종 보이는 재료가 L자 부형물이에요. L자 부형물은 이제 환자분들도 넣으면 좋지 않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L자 부형물을 썼는데 조직이 두껍거나 조직 여분이 많은 분들, 아니면 많이 높이지 않은 분들은 문제없이 오랜 기간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L자 부형물도 나쁘지 않던데? 이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L자 부형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썼던 이유는 코끝에 대한 복잡한 수술 과정 없이 아주 간단하게 코끝을 높여줄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조직이 반복적으로 움직였을 때 코끝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리콘 자체는 조직 내에서 꽤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알려진, 많이 사용하는 재료이니까요.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콧구멍 안쪽으로만 절개해서 비개방으로 쉽게 코끝을 올릴 수 있어요. 비절개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모로 너도 나도 썼겠죠. 하지만 코끝까지 실리콘을 넣으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인 코의 조직에 움직임과 자극이 발생하고, 코의 가장 높은 부위인 코끝은 가장 큰 힘이 걸리게 되겠죠. 그 결과 이물 반응이 유발되기도 하고 조직이 얇아지는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압박되는 힘을 받으면서 보형물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죠. 일명 구축 변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동 변형이 생겨서 들창코가 되기도 하고, 보형물이 코끝이나 코 안쪽으로 뚫고 나오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L자 보형물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L자 보형물은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죠. 근데 환자분이랑 상담할 때 어떤 보형물을 쓰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정확히 모르세요. 그리고선 술전에 촬영한 CT에서야 L자 보형물임을 알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아직까지 이런 L자 실리콘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외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도 L자 부형물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오래전에 L자 부형물을 수술 받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잘 살펴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처음 수술했을 때와 지금의 모양이 많이 달라지셨다, 아니면 수술 후 직후부터 코끝 모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그렇다면 보형물의 이동이나 보형물로 인한 변형으로 인해서 그런 모양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L자 보형물을 쓰면 일반적으로 코끝 지지 구조는 만들지 않죠. 근데 코끝에 제일 강한 힘이 걸린다는 게 문제죠.
L자 보형물은 코끝도 실리콘을 얹어서 높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 구조물들이 주저앉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콧대 쪽은 뼈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고 코끝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코끝만 떨어지니까 언밸런스한 코라인이 돼요. 게다가 L자 보형물은 코끝 쪽에 보형물의 볼륨이 많아서 코끝을 구성하는 콧날개 연골의 퍼진 변형을 필연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에 코끝이 마치 복호 느낌이 되거나 퍼진 느낌, 콧구멍 변형 등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보형물의 압박으로 코끝이 떨어지면 이런 변형이 더욱 심해지겠죠. 코끝이 낮아지면서 콧대 코끝 라인도 언밸런스해질 거예요. 코끝보다 콧대가 너무 높은 거죠. 거기에 코끝이 압박되면서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기라도 한다면 콧대의 높이는 더욱 높은 느낌이 나고 코끝은 더욱 떨어지고, 그래서 마치 아바타와 같은 코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 변형이 오셨다 그러면 수술 방법은 간단해요. 코끝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만약 비중격의 양이 충분하다면 비중격으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비중격의 양이 부족하거나 이미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였거나 손상되었다 하면 양도 많고 튼튼한 자간의 연골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코끝 지지 구조를 만들고 연골 재배치를 하면 코끝에 들어간 보형물이 삭제되면서 코끝 볼륨도 줄어들고 콧구멍 변형도 교정되고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코끝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L자 보형물을 넣으신 경우 하나 변수는 코끝 조직의 얇아짐이에요. 이물 반응이 지속되면서 코끝 피부가 상당히 얇아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경우 코끝 연골들이 그대로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코끝에 연조직 보강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술은 언제 해야 될까요? 병원에 들러서 CT를 한번 촬영해 보세요. 그러면 실리콘 모양이나 두께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확하게 상태를 말씀드릴 테니까 닥터 눈코입에게 오셔도 되고요. 보형물과 인접한 피부나 점막 조직이 1mm가량으로 많이 얇아져 있거나 해당 부위에 여드름처럼 뭐가 올라오면서 이상 자극 반응이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분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라도 보형물이 피부나 점막을 뚫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 피부 조직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면 그냥 편하게 일정 잡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막 뚫고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변형 같은 문제도 없어서 모양도 마음에 들고 그냥 잘 살고 있었다 그러면 예방적으로 굳이 수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그냥 쭉 사시면 돼요. 혹시 모양의 변형이 일부 발생했다, 혹은 이전에 L자 보형물을 넣었을 때부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기왕 수술해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그냥 빠른 일정으로 수술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뻐지는 게 좋겠죠. 저는 일반적으로 심한 구축을 함께 겪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L자 보형물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수술 결과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L자 보형물을 넣으신 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코끝 피부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양에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코끝 구조는 부족하면 늑연골을 떼서라도 자가조직으로 모두 대체해서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작은 코나 심한 구축 변형이 있는 분들보다는 수술이 쉽고 한계점도 적다는 얘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케이스도 한번 보셔야 이해가 잘 되시겠죠? 케이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환자분 정면 사진을 보면 술전에 보형물의 위치도 사진상 우측으로 살짝 돌아간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코끝에 하이라이트가 없이 뭉툭한 변형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루 사진을 보시면 코끝 하이라이트가 명확하게 살았고 콧대의 중심축도 원래의 축에 잘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콧대 높이는 오히려 낮아지고 코끝은 확연하게 높아졌죠.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콧대의 높이가 아니라 밸런스라는 이야기를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비순각을 보시면 코끝을 충분히 높이면서 각도가 커졌고 귀족을 함께 하면서 코바닥도 함께 높아져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나죠. 45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끝에 하이라이트가 명확하게 살았고 밸런스를 맞추어 주었더니 아주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코바닥에서 보시면 보형물이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코의 중심축도 틀어져 있고 콧구멍 모양도 변형해 와 있죠. 수루에 보시면 콧구멍도 꽤 비슷하게 맞춰지고 코 중심선도 잘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끝이 좀 뭉툭해져 있는 느낌이죠. 콧구멍도 약간 눌려 있는 느낌. 그래서 수루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콧구멍이 좀 더 갸름해지고 예뻐진 느낌까지도 듭니다. 코끝 하이라이트도 많이 살아났죠. 측면을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코끝이 아주 오똑하게 잘 살았고 콧대는 코끝에 맞춰서 밸런스를 잡아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콧대의 가운데 부분이 코끝에 맞춰서 오똑하게 살아나면서 잘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라인으로 완성되었어요. 45도도 마찬가지로 코끝이 눌려있는 느낌이 아니라 연골 재배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골 배열로 바꿔주니까 수루 사진을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느낌의 코끝이 되었죠. 코바닥을 보시면 중심축이 약간 틀어져 있고 뭔가 눌려서 한쪽으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수루에 보시면 코끝이 오똑하게 잘 살았고 얼굴 중심축에 맞춰서 배열도 아름답게 되었으며 콧구멍 변형도 함께 교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L자 보형물을 넣고 심한 변형이 오신 분인데 정면 사진에서 코끝을 보시면 많이 눌려서 입체감이 떨어지고 콧구멍 변형이 심하게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눌려서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죠. 연골들은 보형물에 눌려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콧구멍 노출도 심합니다. 수르를 보시면 콧구멍 노출도 잘 교정이 되었고 코끝 하이라이트도 살면서 뭔가 오똑하고 아름다운 코로 바뀌었죠. 측면 사진을 보시면 콧대 높이는 코끝에 맞춰서 밸런스 위주로 유지하였고 코끝의 하이라이트를 오똑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코끝이 상당히 아름다워졌습니다. 코끝 쪽 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귀족 수술을 병행하면 부족한 피부를 가지고 코끝 모양을 만드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45도 사진을 보시면 코끝이 많이 연장되고 콧날개 연골을 재배치하여 콧구멍 변형까지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콧대는 밸런스만 맞추어 주었는데도 뭔가 오똑해 보이고 아름다워진 게 느껴지시죠? 하방에서 보시면 콧구멍 변형이 심하게 와 있었는데 눌려서 퍼진 느낌이기 때문에 코끝 연골을 잘 재배치해주면 변형을 상당 부분 개선시킬 수 있고 술전에 콧구멍 자체가 크셨던 분이기 때문에 콧볼 축소를 일부 병행해 주시면 수루에 이렇게 아름다운 콧구멍 모양까지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앞으로 L자 보형물을 사용해서 코끝을 높이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상 닥터눈코이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